분명히 다르죠. 전기는 어차피 흘러가는 겁니다. 어차피 마이너스 배선 용량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1, 2, 3, 4, 5, 6, 7, 8. 지금 이 자리에 고객님이 요청하신 아이즈온이라고 하는, 자, 전기는 어쨌든 흐르는 겁니다. 그 배선이 이 전체 설비의 배선 설비 용량이 되는 겁니다. 몬모사 최씨 파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모사 최씨입니다. 오늘은 캠핑카의 DC 에어컨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배선 작업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배선 용량 관련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사항들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의 에어컨은 원래부터 DC 에어컨이었습니다. DC 에어컨이라고 하면 12V DC 전기를 사용하는 에어컨인데요. 220V 에어컨보다 당연히 전압이 낮기 때문에 전류량은 그만큼 많습니다. 전류량이 많은 만큼 전선이 좀 많이 두껍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배선 구간 어디서 문제가 됐는지, 캠핑카의 배터리가 전압이 13V가 넘더라도 에어컨을 구동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10V대로 떨어지면서 에어컨이 좀 다운이 됐습니다. 캠핑카가 나온 지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런 증상이 한두 번 있으셨다고 합니다. 저항이 좀 높아진 거죠. 그러면 당연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항이 더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저항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게 되는데요. 차량이 입고되고 지속 테스트 했을 때 10분 이상 구동이 거의 안 되는 상태였습니다. 현재 에어컨을 그대로 배선만 살려도 사용하실 수 있지만 에어컨 교체까지 희망을 하셔서 에어컨 교체하면서 배선까지 작업을 진행합니다. 배선의 저항이 높아지면서 다운이 되는 거는 그래도 좀 다행인데요. 배선의 연결 부위가 혹시라도 좀 체결이,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뭐 터미널이 잘 안 붙어서 그런 경우는 굉장한 고열이 날 수 있고 저항이 높기 때문에 전압이 좀 떨어지고 이런 증상이 늘어나다 보면 좀 다운이 되고 이럴 수 있습니다. 자, 배터리는 저희가 이렇게 권장은 안 해드리는데 약간 종류가 다른 배터리가 병렬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 용량은 1280A. 그래도 배터리는 굉장히 양이 많은 캠핑카인데요. 이렇게 전기를 보시면 병렬에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배선으로 병렬 잘 구성을 했고요. 이 대전류 단자에서 플러스 같은 경우는 바로 대전류 단자에서 이제 메인 전기를 쓰게 되는데,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산 메탈을 쓰기 위해서 B- 쪽으로 배터리의 전원이 와서 전기를 사용하는 부하측 P-로 체결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지 적산 메탈, 내 배터리의 잔량을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배터리에서 들어오는 이 메인 배선은 굉장히 두껍게 들어오고 메인으로 나가는 배선도 두껍겠죠. 50스퀘어의 굉장히 두꺼운 배선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이 배선을 잘 따라가 봤는데 이 50스퀘어 배선 220V도 마찬가지로 여기 두꺼운 50스퀘어 배선이 차량 하체를 통해서 반대쪽 이렇게 인버터로 왔습니다. 220V를 사용하는 뭐 예를 들자면 에어컨,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기 이런 것들 용량이 높기 때문에 12V가 일단 그 용량만큼 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두꺼운 배선으로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에어컨이 왜 자꾸 다운이 됐는지 원인을 좀 파악해 봤을 때 여기가 이렇게 DC 메인 킬 스위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에어컨, 이거는 전체 메인 배터리 전원 차단을 위한 건데 이쪽 배선이 조금 얇습니다. 이게 메인 배선입니다. 메인 배선. 그리고 위에는 220V 누전 차단기까지 해서 잘 분배가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패널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에어컨 킬 스위치 배선을 따라가 보면 여기 일단 이렇게 100A의 차단기를 통해서 메인 배선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통 여기 있는 에어컨이 220V라고 쳤을 때 도메틱 해리어 플러스 같은 경우 150A가 넘어갑니다. 이 DC 에어컨이 좀 효율이 좋은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래도 이렇게 100A의 차단기, 100A를 기준으로
메인을 잡아서 DC 컨트롤러로 또 이렇게 메인 전기를 또 넣어줍니다. 요게 이제 전체적인 DC 메인이고요. 에어컨은 요 앞단에서 따로 빼서 이렇게 킬 스위치를 따로 놨습니다. 자, 근데 이 합산이 여기에 보면 이 100A 표준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인버터로 넘어가는 배선이 50스퀘어 배선으로 잘 들어가 있지만 정작 에어컨과 나머지 DC 메인 전기가 들어가는 거는 요 지금 35스퀘어 배선이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 35스퀘어도 배선이 굉장히 좋습니다. 굉장히 좋아서 기본적으로 전기를 사용하시는 데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배선 구간이 지금 보셨던 것처럼 굉장히 멉니다. 여기서 저쪽으로 가고요. 저기서 다시 천정의 루프 에어컨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이제 배선 구간이 길기 때문에 전압 강화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저항이 없게끔 조금 더 오버 스펙을 사용해야 되는데요. 플러스 배선은 그래도 이렇게 35스퀘어 정도면 허용 용량상으로 봤을 때는 충분할 수 있는데 왜 다운이 되는지 봤을 때 50스퀘어의 이 메인 배선은 인버터로 가버렸고요. 옆에 좀 얇은 거는 지금 다른데 뭐 뭔가 그 컴프레셔나 이런 차량 밑에 뭔가 장비 쪽으로 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요게 지금 메인 배선인데 플러스는 35스퀘어 배선으로 들어가 있는데 지금 여기 마이너스 배선은 스퀘어 용량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제 플러스 배선하고 좀 종류가 다른데요. 대략 이렇게 만져보고 이렇게 비교만 해 보셔도 이 플러스 배선 용량하고 다른 거를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셔도 아실 겁니다. 분명히 다르죠. 전기는 어차피 흘러가는 겁니다. 전자의 방향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전류는 우리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하는데요. 이건 이론적인 거고요. 실제 전자의 이동이 전류라고 했을 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입니다. 자, 어쨌든 전기가 마이너스 배선과 플러스 배선은 1대1이어야죠. 물관이 똑같은 관으로 흘러야지 전체적으로 같은 압력으로 흐를 수가 있는 거고요. 플러스가 두껍고 마이너스가 얇으면 어차피 마이너스 배선 용량으로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캠핑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를 차대에다가 또 연결을 해 놓고 차대에서 또 쓰기 때문에 이 배선이 다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는 션트 저항 P 마이너 부분을 보게 되면 인버터로 들어간 건 50스퀘어, 나머지 하나는 컴프레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지금 보여드린 이 배선 하나거든요. 전체적으로 이 차량의 인버터를 제외한 마이너스 전류가 들어오는 전선의 용량은 요 마지막 배선 하나, 좀 전에 제가 손으로 보여드렸던 그 배선 용량에 맞기 때문에 이 배선으로 뭐 10m면 10m, 뭐 8m면 8m 요 정도 1, 2, 3, 4, 5, 6, 7, 8 8m 요 정도 구간을 가면서 생길 수 있는 전압 강화와 저항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부터 메인 분전반 뒤까지 35스퀘어 배선을 일단 넣을 겁니다. 35스퀘어 배선을 넣어서 메인 용량을 충분하게 변경을 하고요. 여기서 위 에어컨까지는 내일 아침에 또 한 25스퀘어 혹은 16스퀘어 정도의 배선을 새로 깔고 에어컨을 장착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고객님이 요청하신 아이즈온이라고 하는 DC 에어컨을 장착해서 작업 마무리하는 모습까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는 어쨌든 흐르는 겁니다. 플러스 배선과 마이너스 배선은 저항이 많은 가장 낮은 부분에 맞춘 낮은 용량으로 설계된 그 설비가 전체의 설비가 돼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배선을 만들어 놨어도 중간에 좀 안 좋은 구간이 메인 라인에 잡혀 있으면 그 배선이 이 전체 설비의 배선 설비 용량이 되는 겁니다. 요즘 캠핑카들 보면 다 배선 용량 굉장히들 높게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간혹 이렇게 전류가 많이 흐르는 DC 에어컨이라든가 DC 전류량이 높게 들어가는 제품 쪽의 배선 구간은
조금 더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의 구조상 지금 이 35스퀘어의 배선을 여기서부터 저 위까지 올리는 것도 사실 만만치 않을 작업일 것 같은데요. 일단 새벽까지 열심히 올려보고 잘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